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같이 잘 살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이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견을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연을 제가 읽어보니까 24년도 한 후반기경에 한번 사연을 올렸다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셨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문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24년 후반기 카페에 부동산 투자 상담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닥부님께서 사연을 채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1주택 1입주권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방배동 준신축을 1번으로 추천해 주셨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번,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신 1주택 1입주권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세요. 작년 1입주권을 구입할 당시만 해도 부동산 규제 전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쳤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이제 사연을 소개하고 이제 상담을 드릴 때 안을 적게는 한 2가지 정도, 많게는 3가지 정도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첫 번째로 의견을 드리는 게 투자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투자성이 가장 높은 거를 첫 번째로 의견을 드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실 때는 첫 번째 의견을 최우선해서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도 지금 똘똘한 한 채를 갈 수 있었었는데 그거 대신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편한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깔고 앉아 있고 이제 하나를 더 사는 선택을 하신 건데 세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부동산 규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똘똘한 한 채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튼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수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만약에 처분을 하게 되면 10억 정도 자금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투자할지 저한테 의견을 다시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기본 정보를 좀 살펴드리면은 40대 직장인이시고 소득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저축은 한 300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두에 좀 사연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현재 1주택 1입주권인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시세가 현재 주택은 14억에 대출이 4억 정도 있고 입주권을 취득한 거는 현재 시세가 14억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튼 순자산으로 보면 20억이 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 28년 5월까지 기존 주택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 목표가 이제 7년 내에 4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고민이신 내용을 좀 살펴보죠. 투자를 위해서 미리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8년 입주 시까지 월세로 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상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주권 입주 시에 대출을 6억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추가 분담금도 내야 될 거고 하시겠죠? 그래서 순수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한 10억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으로 가장 투자성이 높은 곳을 찾고 있는데 토호지 이후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이버 상가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이제 고민입니다. 이게 상가 매물 자체가 특수 매물이고 이 네이버에 사실은 올라와 있지 않은 매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좀 가보셔야 되거든요. 네이버만 이렇게 살펴서는 좋은 매물을 잡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여튼 그래서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는 영등포 뉴타운 정도입니다. 영등포 뉴타운 말고 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영등포 뉴타운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영등포 뉴타운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지역은요, 이 영등포 시장역 위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걸 이제 구역으로 좀 지도를 살펴보면 이런 구역들이죠.
그래서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 완성이 됐을 때는 가치가 이제 많이 높아질 구역은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24년 하반기에 상담을 했을 때는 우리 자본으로 충분히 강남권의 1주택도 갈 수가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거는 뭐냐면 현금이 사실 투자 현금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억으로 영등포 뉴타운을 가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리고 투자 목표도 우리가 뭐 기간이 그래도 좀 길긴 하지만 40억 이상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영등포 뉴타운이 조금 아쉬운 거죠. 급지도 아쉽고 시세 차익적인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뭐 대안이 없으면 어쩔 수는 없는데 사실은 대안이 있거든요. 10억 정도라고 하면은 10억도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상가잖아요. 이제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상가는 그래도 내가 살려는 금액의 5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등포 뉴타운보다는 더 상위 급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보셨으면 하는 지역은 요 숙대 입구역, 뭐 남영역 쪽에 가보시면 이제 용산인데 용산에 남영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뭐 되게 많은데 뭐 최근에 이제 기사를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25년 뭐 12월에 이제 나온 기사거든요. 요걸 발췌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남영동 일대가 조금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매물도 좀 들어가고 있고 좀 호가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래도 뭐 지금 시점에 우리가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구역은 되게 많아요. 구역은 되게 많은데 이 구역 중에서 가장 뭐 그래 사업성이라던가 향후에 어떤 투자성이 가장 좋은 데는 뭐 이 구역이죠. 속도도 좀 빠르고 이 구역이 가장 좋긴 한데 뭐 이렇게 바뀔 지역이죠. 뭐 시공사도 선정이 됐고 속도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본 하에서는 지금 입주권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향후에 한 10억 정도의 시드밖에는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뭐 적은 시드는 아니지만은 뭐 해당 일대를 사기에는 매매 금액이 굉장히 높죠. 지분도 상대적으로 크고 매매 금액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가기는 아쉽게도 좀 어렵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이 구역 바로 앞에 있죠. 뭐 4, 5, 6, 7, 8 이런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역들은 지분이 작은 소형의 근생 물건들도 우리가 뭐 대출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뭐 적게는 3억에서 뭐 많게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향후에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구역까지 좀 급지를 높이셔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죠. 40대 직장인이시고 월 저축은 300만 원, 자녀 2명이에요. 여튼 뭐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걱정인 거죠. 내가 1주택은 결국에는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이 매도된 자금으로 10억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질문을 좀 다시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영등포 뉴타운을 보셨는데 뭐 영등포 뉴타운이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4년 하반기에 추천을 드렸던 거는 우리 자본으로 강남권도 입성이 가능했던 분인데 말이죠. 그리고 10억으로 영등포 뉴타운을 가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게다가 또 대출 규제가 좀 많으니까 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이제 비주택, 상가나 근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남영동 일대는 이런 작은 상가나 근생들도 입주권이 나오는 구역들이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좋은 매물을 한번 이번에는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